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143번째 칼럼에서는 주 내용은 이제 망치로 정치학이라고 하는 이 책입니다. 백모 박성현이라고 하는 이 작가가 쓴 책인데요. 이 책은 백모가 이제 피터 드러커를 존경하듯이 드러커의 그 저술을 보면은 이제 30여 권의 이제 방대한 저술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Adventures of a Bystander라고 하는 구경꾼의 몸이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그 책이 있습니다. 한국에는 피터 드러커의 자서전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서 드러커는 자기 자신을 갖다가 서론에서 이제 표현을 하기를, 이 바이스탠더가 뭐냐 하면은 구경꾼인데 무대에 직접 출연하는 배우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관객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잘 숨어가지고 연극 전체가 잘 돌아가는지 하는 거를 살짝 보면서 전체를 갖다가 이렇게 살펴보는 이런 사람을 이제 바이스탠더라고 그러죠. 그래서 박성현은 자기 자신을 갖다가 방관자로서 우리 이 정치판을 갖다가, 한국 사회의 정치판을 갖다가 이렇게 관찰을 하면서 이 비판을 하는 그런 이 책이 바로 망치로 정치학이라고 하는 이 책이죠. 이 한국의 정치판, 특히 박성현이 봤을 때 정치판은 진짜 보수도 없고 진짜 진보도 없고 이 자칭 보수와 가짜 진보만 있을 뿐인데, 하루아침에 이제 한국 사회가 좀 성숙을 해가지고 이 진짜 보수와 진짜 이 진보가 좀 이 구성이 돼가지고 서로 융합이 되면서 이렇게 정치가 돌아가는 이런 모습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 책을 쓰고 있는 것이죠. 이영희의 새는 좌우에 양 날개로 날아야 된다라고 하는 멋있는 말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땅의 좌파가 가짜 진보이기 때문에 이 말이 있는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그 말이 되어버렸죠. 잘못하면 이게 선동적인 말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뒤에 다시 설명하겠지만 이 땅의 진보는 전체주의 추종 세력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원래 의미로서의 하나의 사전적인 그런 의미로서의 보수와 진보하면은, 보수는 관점이 이 지속, 컨티뉴이티, 이 지속을 중시하는 관점이죠. 진보는 뭐 변화를 중시하는 그 관점이고, 그렇게 본다면 당연히 보수와 진보가 융합이 되면서 이 사회가 발전을 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이 피터 드러커가 이제 경영학의 하나의 비조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이 드러커는 처음부터 경영학을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드러커는 이 변화와 이 지속이라는 것이 당연히 어우러져 가지고 이 사회든지 하나의 생태계든지 이것이 돌아가는 것이 그럴 때 많이 제대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이 통찰, 이거를 토대로 해가지고 자신의 그 정치 철학을 전개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분야를 여기저기 이렇게 이 통찰을 갖다 적용을 하다 보니까 드러커만의 어떤 특유의 경영학을 창조하게 됐죠. 그래서 이 책에서 이 보수와 진보라고 하는 것은 좀 잘 보면은 사전적인 의미의 보수와 진보 관점을 좀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지만, 근데 조금 문제는 이제 우리 한국 땅의 현실 정치에서 보자면은 보수와 진보는 그렇게 단순히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이 땅의 그 보수라고 하는 정치 세력은 실제로 그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 자유주의라고 하는 세계 보편의 어떤 전통, 그 속에 내재한 어떤 신앙심이라든지 이 재산권의 존중, 개인 존중이죠. 이런 거를 지키고자 하는 것이 이제 보수의 하나의 관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이 진보 세력은 사람들의 보편 평등, 분배 정의, 이런 걸 확대하기 위한 급진적인 하나의 좌파적인 이 정책을 추구하는 세력, 그리고 대개는 좀 민족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이런 세력이 현실 정치 속에서의 진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말씀드렸던 진보가 전체주의 성향으로까지 이렇게 내달린 것이 이제 한국 정치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말씀드렸던 바운더리 내에서의 진보, 이런 것 같으면 이것이 잘 어우러져 가지고 같이 융합이 되는 것이, 그런 정치가 오히려 바람직한 정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드러커의 말에 따르는 지속과 변화의 융합이라는 예를 들자면은, 우리 정치사에 이승만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갖다가 건설을 했죠. 그러면서 이거를 지속의 측면에서 요거를 기본 토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 속에서 이제 한편으로 또 이제 평등한 이 국민을 만들기 위한 급진적인 토지개혁. 이거는 하나의 정책만을 놓고 보자면은 아주 급진적인 좌파적인 정책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함으로써 시민으로서 이렇게 자라나기가 굉장히 제약을 받고 있는 이런 사람들로 하여금 급속하게 이 시민이 되게 만들었던 것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의 이런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박정희 대통령은 아직 우리 국가의 그 발전 단계가 후진국을 면하지 못했을 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시장을 향한 이 자유 경제, 이걸 토대로 하는 그 수출 드라이브를 했죠. 이거는 그 전 세계에 그 정도 되는 그 나라가 그런 정책을 펴는 그 예가 거의 없는 이 자유시장을 바탕으로 하는 이 보수의 토대, 이거는 분명한 하나의 기반으로 하겠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박정희 대통령도 국민건강보험이라든지 있는 그 본질만을 놓고 보자면 완전히 좌파적인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거를 과감하게 실시를 했던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개 꼬리가 몸통을 갖다가 이제 흔들어서는 안 되듯이 기본 바탕을 갖다가 이게 튼튼히 하면서 변화해야 될 그 포인트를 집어내면서 이 변화와 지속, 그 묘를 갖다가 잘 살리는 것이 위대한 이 지도자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한국의 이 진보가 가짜 진보인 이유는 이 사람들은 인민의 어떤 행복, 번영, 이거는 거의 안중에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 정치판에서 소위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종북이라든지 종중의 그 성향을 띠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따르는 북한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하는 것은 북한의 전체 인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쪽은 안중에도 없고 북한의 그 지배 세력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 운동고 출신의 임수경이라고 하는 국회의원이 탈북민들과 어떤 술자리가 있었는지 이 속에서 이제 했던 말이 한때 그 문제로서 이렇게 회자가 됐던 말이 있죠. 이 변절자 XX야 하는 그 막말을 막 이렇게 쏟아냈는데 이런 그 태도, 한국의 소위 진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정치꾼들은 이 사람들 눈에는 북한 동포가 현재 수십 년간의 그 노예 상태 속에서 남한의 그 성인 남자보다 20cm나 작은 아주 그 인종이 변해져 버렸는 그런 상태 속에서 살고 있는 이 현실. 이런 건 안중에도 없고 전 세계에서 그 예를 찾아보기 힘든 북한 전체주의 그 집단, 이 지배자 집단, 여기에 그 이상하게 이 충성심을 드러내고 있다. 여기에 그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 스스로가 전체주의적인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이 사람들은 이상하게 이 개인은 없고 오직 권력을 잡아서 민중 위에 군림하는 본인이 그런 속성이 있으니까 그런 성향이 있으니까 그런 그 지배 집단을 갖다가 이렇게 우러러보고 추종을 하고자 하는 그 마인드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한국의 자칭 보수라고 하는 이 세력이 문제가 없느냐? 이 저자는 이 자칭 보수는 가짜 진보에 비해서 독성은 뭐 이렇게 심한 것은 아니겠지만 굉장히 그 좋게 말하면 순진하고 말하자면 이제 게으른 하나의 그 죄를 범하고 있다. 이 후세를 위해서 열심히 생각을 하고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 뭐를 막아내야 하는가 이런 거를 정말로 노력을 해가지고 지켜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안이하게 이렇게 있다 보니까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우리의 그 자라나는 후세들이 과연 어떤 체제 속에서 살게 되려는지 굉장히 그 우려가 되는 그런 상태에 그 내몰려져 있죠. 이것이 이제 이 땅에 자칭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게으름 속에서 이런 현상이 생겼다 하는 것입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죠. 어떤 경우는 자기 편에 배신을 하고 이 탄핵 사태를 갖다가 만들어내는 이런 그 예까지 이렇게 발생을 하고 하는 이것이 이제 한국의 그 보수 세력인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로 진정한 보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서구의 어떤 그 세계사라든지 어떤 그 사상사라든지 이런 거를 좀 공부도 하고 하면서 좀 생각을 해보는 자기 성찰을 하는 이런 그 태도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국의 보수 진보 공이 문제가 있지만 이 책의 목적은 이 땅의 그 가짜 진보, 이 독성이 강한 이 가짜 진보를 갖다가 분석을 하고 이것을 어떻게 이제 우리가 막아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이 책의
주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궁극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존엄한 개인이 돼야 되겠다. 이 존엄한 개인이라 하는 것은 오직 진실을 추구하는 개인입니다. 나의 실존적인 이 가치, 무게, 이거를 늘 생각을 하면서 나 자신과 동시에 이 공동체 전체의 이 번영, 이거를 위해서 진실한 길이 무엇이냐, 이 진실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늘 생각을 하고 실천하려고 애쓰는 그런 개인이 이제 존엄한 개인이죠. 이 존엄한 개인의 그 완전 반대쪽에 있는 것이 가짜 진보가 하고 있는 그 행태인데, 이 저자는 이런 그 사람들을 때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때. 이 독성이 강한 한국의 존망을 가를 정도로 지금 공격성이 강한 이 때, 이거는 이제 다른 말로 하자면 전체주의 추종 집단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전체주의 집단은 그야말로 권력을 한번 잡으면 이런 체제 속에서는 존엄한 개인이라고 하는 것은 없죠. 오직 이 지배 세력에 무작정 충성을 하는 어떤 그 충성 집단과 그 밖에 이제 이 노예 상태인 전체 인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뉠 뿐이죠. 자, 그래서 이제 북한도 마찬가지, 중국도 마찬가지로 전체주의 집단이 권력을 잡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그 많은 인민을 갖다 학살을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인 그 사실로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전체주의 집단이 권력을 잡을 때는 이것이 적이냐 뭐 이 자국민이냐 이런 걸 가리지 않고 대량으로 학살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권력을 행사하면서도 대량으로 아사자, 이 굶어 죽는 사람을 발생을 하는 걸 시키는 것이 바로 그들의 그 행태죠. 북한만 하더라도 이제 이 금세기가 시작되기 직전에 그 고난의 행군이라고 하는 그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때 약 한 200만 명의 인민이 굶어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지금 열심히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어쩌면은 과거에 그 소련 시대 때 우크라이나 사람은 300만 명을 굶어 죽게 만든 러시아에 대한 그 원한도 이것이 이제 전쟁의 하나의 원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 독성이 강한 좌익 가짜 진보, 이 전형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이 사람들이 우리가 안이하게 놔둬서 되는 존재가 아니라 굉장히 영악하고 이 공격성을 갖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권력을 추구하는 이 재주가 굉장히 갈고 닦은 그런 재주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혼자 공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출판이라든지 출판 분야, 그 다음에 전문 지식인 계통, 이 종북 진영, 그리고 연예계, 그리고 신문, 방송, 시민단체, 정당 정치인, 뭐 이런 할 거 없이 이것을 연합을 할 줄 알죠. 긴밀하게 연합을 하면서 어떤 계기만 있으면은 광우병이라든지 이 촛불 탄핵이라든지 이런 걸 절묘하게 이렇게 이걸 짜맞춰가지고 종합예술처럼 이거를 오거나이즈 할 줄 아는 꾼들이다 하는 거에 이제 우리가 이 문제의식을 더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그 게으른 보수가 돼가지고는 절대로 지켜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가짜 진보에게 가지고 있는 이 공통점을 쭉 열거를 하고 있는데, 이 가짜 진보 이 세력들은 세상에 대한 앙심, 이거를 바탕으로 편을 가르는 그 재주가 있습니다. 이 가짜 진보는 북한에 굶어 죽는 그 동포 편에 서 있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그 지배계급 편이죠. 그리고 전체주의 인간형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어떤 유형의 인간인가 하는 거를 아는지 모르는지 이 사람들을 추종을 하는 이런 그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된 얘기지만 인류 보편의 어떤 가치, 이거를 철저히 무시하죠. 그리고 때로 몰려나가가지고 촛불을 드는 행위를 최고의 행위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람들은 진실을 갖다가 중히 여기지 않고 늘 외면을 하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책의 결론은 우리 사회가 근대를 사는 하나의 시민으로서 이제 한 단계 성숙을 할 때가 됐는데, 때가 아닌 개인으로서 살아야 되겠다. 개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이것은 존엄스러운 그 개인이 되자 하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이런 개인이라 하는 것은 한 세상을 살면서 외톨이 자아가 아닌 오롯이 세계와 조화된 자아, 세계를 갖다가 오직 투쟁해야 되는 대상인 것처럼 이렇게 하는 그 앙심을 품은 사나운 자아가 아닌 나의 행동이라 하는 것은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이 땅에 살아가야 하는 이 모든 사람과의 하나의 계약이다 라고 하는
이런 계약을 이행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그 조심스러운 그 자아가 돼야 되는 것이죠. 이런 자아가 됐을 때 권력을 잡았다고 해서 미래 세대에게 감당 못할 빚을 갖다가 이렇게 고의로 떠넘기는 그런 행위를 도저히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책에서는 어떤 변화를 할 때는 보수주의적인 드러커가 이제 이런 그 방법론을 많이 얘기를 했지만 그런 그 변화를 해야 된다 하는 이것을 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드러커는 사회생태학자라고 불리기를 좋아했어요. 이 사회생태학자라고 하는 것은 이 전체 자연을 갖다 이렇게 조망을 하면서 이 속에 변화가 무엇인가, 어떤 쪽이 생태적으로 새로운 그 종으로서 이렇게 자라나고 있는가, 이런 거를 관찰을 하는 그 사람이죠. 이런 사람인데 이제 우리가 사회 속에서 이걸 적용을 하자면은 이미 일어난 변화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예의 관찰을 하고, 이 부분은 우리가 살려야 되겠다 하는 것을 집어내가지고 이 포인트를 변화시키는 것이죠. 무조건 하고 이제 모든 것을 지속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보수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알량한 이 가짜 진보처럼 아무거나 머릿속에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마구잡이로 이렇게 변화를 시도를 한다라든지 하는 것은 사회를 망가뜨릴 뿐입니다. 이와 같이 변화할 것만을 선별을 해가지고 조심스럽게 한 스텝 한 스텝 이 변화를 추구하는 이 진짜 보수의 이런 마인드를 가져야 되겠다 하는 것이 이 책의 하나의 그 결론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다만 어떤 자의 성숙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이런 그 원칙, 이 땅의 그 번영을 가져올 수 있는 이런 보수적인 원칙에 대해서 마냥 박수를 보내줄 수 있을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 자신할 수가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오늘 망치로 정치학이라고 하는 백모 박성현의 굉장히 역작이라고 보이는데요. 이 책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